문자로 또 끊겼습니다. 하나로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우리 또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원테이크로 딱 가는 거잖아요. 잘라서 편집하면 그거 짜증나. 어쨌든 이러한 원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쓰기 시작하면 식이 그대로 생겨서 자취문제에서 x, y라고 두고 여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1, y1이고 여기가 x2, y2라면 내가 이 자취문제인데 대표점을 x, y라고 두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의 비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식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원래 이 정의대로 푸는 거고 성질로 조금 풀자면 이 원의 특징이 아까 2대1 내분점 위치 2대1 외분점 위치가 여기 있는 상태로 원이 그려졌지. 맞아? 그러면 이 원을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A, B의 M 대 N에 해당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실전에서 풀기에는 이거 아까 이거 요게 몇 대 몇 이렇게 놓고 식을 정리하는 게 원칙적인 거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얘를 좀 특징을 알면 그냥 M 대 N 내분점 찾고 M 대 N 외분점 찾아서 아까 원의 방정식 유형 1번이 뭐였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으면 중심 찾고 반지름 그냥 구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걸로 구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 아폴로니우스 원은 어떤 자취냐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들만 모두 모아놓은. 근데 그 특징이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모습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해내는 문제가 기본 문제인데 조금 더 발전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이 원을 구하는 게 다가 아니고 중심이라고 할게요. 요거에 이제 응용 1. 요 점을 이제 P라고 할게요.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자, 응용 문제 1번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원은 니네가 구해내야 돼. 이제 구해졌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구하는 문제도 하나 될 수 있지만 구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거인 자취에서의 P점 얘기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넓이 최대값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밑변 길이는 이미 고정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럼 뭐가 커야 돼? 높이. 높이.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요? 꼭대기. 꼭대기. 그죠? 그러니까 이 P점이 요 중심으로부터 꼭대기, 여기든 밑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요 점이 될 때가 요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클 때죠. 어차피 높이는 수직으로 잴 거니까 여기서 조금만 비껴놔도 높이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에다가 이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그 역할을 하겠죠. 이해돼? 이만큼으로 결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있을 수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응용이 되면 각 PAB가 최대가 될 때의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때의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각 PAB가 최대인 건 언제가 될까요? P가 어디 있으면 PAB 이렇게 연결한 요 각도, 요 각도가 최대. 직선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직선이 어느 직선이요? AB 연결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P면 요렇게 PAB가 보니까 요 각이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 여기면 이 각이 생기는 거죠. 착각하기 쉬운 거야. 아, 선생님, PAB 각도가 최고 클 때 꼭대기 아니에요? 제일 높아야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PAB가 최대가 되는 위치가 있어. 어딜까? 어디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꼭대기잖아요. 그럼 요 각보다 더 큰 각이 있어요. 원위의 점 P 잡아서 언제가 제일 큰 각이냐면 요 A점에서 원위의 점 중에서 접하는 위치죠. 여기가 P가 될 때가 아까 이 점이랑 연결한 여기보다 이 각이 더 큰 거야. 이 각이 최대예요. 이 각이 최대예요. 그래놓고 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이 PAB의 최대라는 말로부터 또 하나가 AP 길이 P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그때 각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A점과 P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이제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적선 개념이고 요때가 가장 큰 건데 그러면 니네 A하고 B 알려주면 A, B 길이 찾을 수 있어 없어? 또 원을 구했으니까 A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 길이도 알 수 있지. 원을 구했으니까 이 반지름 길이도 알 수 있지. 여기 수직이지.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하면 AP 길이 제곱이 생기겠지. 그죠? 네, 그렇게 sur수요. 자, 그래서 일단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점들의 모양이 뭐가 된다고? 원 모양이 되는데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를 자취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고 조금 더 쉽게 풀고 성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m된 내분점하고 m된 외분점 두 개 구해서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해버리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응용 문제는 이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가장 삼각형 넓이가 클 때로 문제 낼 수도 있고 꼭대기 반지름이 높이를 결정하게끔 또는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위치 접할 때 위치라는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두 개가 응용 문제가 된다. 자, 또 여기까지 필기 마무리하세요. 지금 가진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따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사진을 띄워놔도 괜찮아. 아직 기억하죠. 근데 집에 가서 과제할 때는 반드시 내용 정리된 노트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꼭 하세요. 아, 이거 힌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잡아두고 문제 풀기 시작하라. 이거 과제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숙제 해온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확인한다의 차원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 근데도 안 되는 게 있다면 뭔가 딴 게 있을 수도 있어. 도형 성질이 더 추가로 들어갔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좀 안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유형 10번까지를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이제 지울게. 이제 뭐 문제는 쉬워요. 아까 했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사진 옆에다 펴놔도 된다고 했어. 보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몇 개만 해볼게요. 일단 기본 유형부터 갈게. 자, 유형 1번. 자, 가장 기본 문제 309번이요. 힌트를 잘 봐.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는 8과 중심이 같고 그 다음에 쓰기가 더 힘들어. y-3의 제곱은 4와 반지름 길이가 같은 원.
그 원이 2,a 지나갑니다. a를 찾으시오. 이미 머릿속에 구상은 다 썼죠? 원이라는 게 뭐랑 뭐만 알면 중심과 반지름 알면. 그럼 이 힌트로부터 중심이 얼마라는 거야? 4, 마이너스 5인 거고 반지름은 얼마인 거야? 2인 거죠. 자꾸 4라고 쓰지 말고 2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은 4 이렇게 써놓고 a를 구하려면 2,a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죠? 자, 대입해볼게. 2 빼기 4의 제곱 a 더하기 5의 제곱은 4. 오? 샤. 그럼 a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5? 네, 그럼 끝. 계산이 쉬워졌네. 자, 그래서 중심 반지름에 대한 개념 갖고 있으시면 되고, 자, 조금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314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314번 보면 A점이 이제 점과 직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읽으면서 해석이 될 거예요. A와 B 요거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 얘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 중심 알려주는데 한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원방 알겠는데요. 수직 이등분선 못 구하는데요. 끝난 거죠. 줄 필요 없죠. 수직 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 즉 수직 이등분선의 X절편이 중심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3을 지나요. 그럼 힌트가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중심좌표를 구했다는 건 힌트 몇 개를 찾은 거야? 2개를 찾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5,3이라는 점 하나만 더 주면 총 3개가 됩니다. 자,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수직이등분선 구해야죠. 자, 수직이등분선 구해보려면 직선이니까 점하고 기울기 찾으면 되는데 점은 요거 중점이죠? 네. 그럼 2개 더해서 1로 나누니까 2개 더해서 1로 나누니까 점이 중심이죠. 아, 저기 수직이등분선 3,3 지나가고 요 기울기는 5 빼기 1분의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 선분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직이등분선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죠. 자, 그리고 이제 직선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직선은 구했는데 요거의 x절편이요. 그럼 y 대신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그럼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x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 그러면 그 점이 중심이 마이너스 6,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중심 알았으니까 일단 질러. 식 써볼게.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반지름 아직 모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5,3 대입하시면 된다. 그럼 5 집어넣으니까 11의 제곱 121 플러스 3의 제곱 9. 그럼 r제곱이 13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r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을 쓴다면 요렇게 쓰면 이제 원방 다 구해진 거죠. 아, 그때의 원의 넓이를 k파이라고 하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파이 r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r제곱이가 자체가 130이니까 130파이 이만큼이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자취로 내면 이 자취의 둘레의 길이는 자취의 넓이는 이렇게 말을 또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이요. 그거 안 어렵지? 네. 오케이, 갑니다. 315번. 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가 6,2. 요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러면
상상을 하시라고. 아, 그러면 이게 원이 있을 때 이게 지름이 되는구나. 그러면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 두 점의 중점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중심은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던가 그냥 아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절반을 쓰든가. 그럼 반지름 그냥 직접 중심을 찾았으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쓰죠. 6 빼기 2의 제곱 2 빼기 1의 제곱 반지름이 5가 되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때 그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럼 a는 2가 되는 거예요. b는 -1이 되는 거고 r은 5가 되고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 문제도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다들 맞추는 문제지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를 한번 도전. 3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나도 써놓을게. AB를 찾아서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아마 원의 모양은 다음 그림, 칠판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중심좌표 찾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를 알아내라는 건 반지름 찾으라는 얘기니까 요 길이 찾아주시면 되겠지. 반지름이 루트 41 나오면 맞겠죠? 네. 둘레 길이니까 2파이 곱하기 루트 41 그러면 니은 맞네요. 네. 자, 그러면 원방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요구한 거야? 그걸 전개해서 정리해봐. x제곱, y제곱, -10x, -8y, 25, 16, 41. 그러면 디귿도 맞는 식이네. 찾아줬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원점 지나가기에 원을 쓴 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빗변의 중점이 외심되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니까 반지름 구할 때 이 점이랑 이 점 안 써도 원점과의 거리를 찾아도 사실은 이 식만 봐도 x, y, 0, 0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원점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림상으로 이게 맞죠. 네. 자, 유형 3번이요. (324번) 한번 볼게요. 요게 니네가 풀 때 가장 지저분한 문제일 수도 있어.
힌트.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에 있고 1, 마이너스 6도 지나가고 5, 마이너스 2도 지나가고 원방 부합, 원의 넓이 한번 찾아보래. 이게 왜 지저분하냐면 대입을 2번이나 또 해야 돼요. 자, 일단 그러면 푸는 방식대로 얘기할게. 힌트 3개인 건 보이니? 네. 중심 점 2개니까 총 3개. 맞죠? 그럼 중심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써볼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제곱, 반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r 제곱.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점을 2개를 따로따로 또 대입해야 돼. 은근 시간 잡아먹는 문제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1, 마이너스 6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럼 1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2a 마이너스 7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5, 마이너스 2도 집어넣을게요. 5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데 그냥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이렇게 2개 다 대입해 놓고 나서 빼면 됩니다. 빼면 무조건 뭐가 죽을 거야? r 제곱 죽잖아. 그치? 그냥 빼면 돼. 자, 그럼 뺄 때도 계산을 조금 줄여서 쓰려면 이쪽은 0 된 거 맞아요. 이때 a제곱 죽을 거 맞지? 네. 4a제곱 4a제곱도 죽을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창하고 상수밖에 없으니까 써보시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a 여기가 마이너스 28a 그래서 위에가 마이너스 30a가 되고요. 밑에 쪽은요 마이너스 10a 여기가 마이너스 12a 그래서 마이너스 22a야.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면 그죠?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8a 그렇죠? 자 이제 상수항 쓸게요. 1 여기가 49 그러니까 위에가 50 밑에는 25 여기가 9 그래서 34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a 값이 결정이 됐죠. a는 2 이렇게. 그럼 a가 2가 됐으면 고민하지 말고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a가 2 들어갔으니까 1 a가 2 들어갔으니까 제곱해서 9 그 r제곱이 10인 거죠. 따라서 저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y에다가 a가 2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의 제곱은 10 요렇게 원의 방정식. 자 이거 원하는 게 뭐야? 원 넓이 구하라죠? 18. 원 둘레의 길이는 2 루트 18.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계산상으로 너네들이 제일 사실은 지저분한 계산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지저분한 계산 이 정도라면. 자 327번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27번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가 있어. 두 점이가 있다. 여기서 AB의 수직이 등분선이 여기 이제 표현만 하나 알아도 AB의 수직이 등분선이 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해요. 또는 이 원의 둘레 길이를 2등분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심이지. 둘레 길이를 2등. 무슨 뜻이라고? 어? 못 들었어. 원의 중심. 네. 이 수직 2등분선이 넓이를 2등분 또는 둘레 길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이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직선할 때 원넓이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중심만 통과하는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이 그지? 넓이 이등분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원 문제가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도 하는 문제가 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 점부터 찾아보면 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게 중심이 되죠. 중심이라 점이 되죠. 기울기도 표시해볼까요? 원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AB 사이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A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요거와 수직 기울기를 가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직선식은 Y는 지저분하지만 요렇게 되는 게 낫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걸 이제 전개하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직선이 넓이를 또는 둘레길을 이등분한다니까 이 원의 중심인 요게 2, 마이너스 2,5를 지나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5는 x 대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8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요거 그러면 분모 없애주려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에다가도 2 곱하고 a 마이너스 1 여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그러면 16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되니까 여기가 10a 마이너스 10은 16에 a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한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25 그럼 a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수직 이등분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무 때나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오케이? 네.